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4년차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신 분 연결해서 어떤 내용들 담겼는지 또 향후 검찰 개혁 어떻게 가야 할지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참여연대가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이게 벌써 13년째 발간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검찰 보고서를 참여연대가 낸 배경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권 운암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때 2008년도부터의 상황을 정리해서 2009년도부터 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두 번의 정권을 넘었고 문재인 정부 4년 차까지 저희가 정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08년에는 그 검찰권 오남용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했다고요? 네네. 올해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뭐 매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각오라기보다는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간의 굉장히 지리멸렬하고도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사건 하나하나 그리고 법무부의 판단, 검찰총장의 판단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 평가가 너무너무 엇갈렸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수사 내용 그리고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 이 기록이 더 중요해졌다 판단했고요. 그래서 실수는 또 없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발간 작업이 다 이게 시민 후원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의미를 두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한 4만 명 정도 가까이 시민분들 후원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작뿐만 아니라 발송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검사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0명이 좀 안 되는 규모를 알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저희가 검사 2,000여 명 분께 다 보냈어요.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은 검사들에게 다 보내줘요? 보시라고. 근데 이제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때는 평검사한테만 보낸 적도 있고요. 지금은 부장검사 이상한테만 보내고 있는데, 뭐 국회 정당 도서관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자꾸 달라는 데가 많아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상의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만으로도 엄청나게 다운로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분들 후원이 아주 중요하고 저희는 시민 후원으로 만들어서 시원하게 배포하고 싶습니다. 이 보내주면 검사들 반응 같은 건 뭐라고 합니까? 뭐 어제도 한동훈 검사가 거친 반응을 보인 것이. 그랬더라고요. 예. 이명박 정부 저희가 1년차 됐을 때 대검에서 공식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몇 년 전에는 어떤 검사분은 본인은 수사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휘 라인은 빼달라. 이름 빼달라고도 해요? 네네. 어떤 경우는 보기 싫으니까 저희한테 다시 반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돌려보내기도 하고? 네네. 좀 까칠하네요, 그런 거. 뭐 저희는 기꺼이 그래도 다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목을 보니까 검찰 개혁은 미완성, 검찰 권력은 여전히 철옹성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제목을 약간 변화를 주는데 늘 그렇지만 어려웠습니다. 한간에서는 검찰개혁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예 없었다 평가하기도 어렵다. 공수처 출범은 했고 사건 조정 관련된 입법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발은 나갔는데 만족스러운 모양새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어서 또 검찰이 거친 저항도 있었고 공수처가 무력화되는 모양새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검찰개혁에는 여전히 추진해야 될 과제는 많다. 그리고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한 무소 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제목으로 잡은 게 말씀하신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검찰 권력은 철옹성 버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전혀 안 바뀌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변화 같은 건 안 보이셨어요? 어느 검찰 쪽에. 검찰의 세력이라든가 권력들 철옹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공수처까지 출범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던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무 탈검찰안을 포함해서 있었다. 근데 그 의미 성과를 크게 칭찬하기에는 검찰개혁 슬로건을 걸고 오히려 길을 잃고 헤맸던 시기가 아닌가. 지난 1년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검찰개혁을 부단히 계속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전히 그 권력은 버티고 있다라는 취지를 담고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주요 사건 22개를 이제 다뤘는데 이러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은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부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고 또 셀프 수사, 검찰 공화국의 내전 이런 평가들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사실 검찰 수사하면 셀프 수사를 하고 면죄부 수사를 하고 지수고 감싸기를 한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지난 4년 차의 검찰 수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라임 수사가 있었죠. 수사를 굉장히 많은 비웃음을 조롱을 사기도 했었는데 뇌물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부정청탁법을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접대 비용도 낮추고 그래서 두 분의 검사는 불기소를 했죠. 그래서 다들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스스로에겐 굉장히 여전히 셀프 수사, 면죄부 수사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줬고요. 한명수 총리 건이든 김학의 전 차관 건이든 당시에 재판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 문제가 밝혀졌더라면 하는 게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윤석열 총장 시기에 그 검찰에서는 검찰 자신들의 문제,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겠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 거짓 논란이 거듭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19 감싸기 수사로 결론이 나거나 혹은 검찰 간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죠. 근데 이 대치 양상이 언론하고 정치권으로 전이되면서 다시 다툼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평가도 한편에 있는데 근데 검찰개혁은 제대로 가는가라고 하는 피로도도 굉장히 높였던 그런 시기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이 22건 내에 들어가 있는데 한동훈 검사가 참여연대가 거짓 프레임과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 어제 살짝 당황했는데요. 당황하셨어요? 근데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큰 엄중한 문제죠. 그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한 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혹 제기 자체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검찰 스스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더 필요했던 사안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그랬는가? 한편에서는 또 채널A 기자는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각에서는 아마 무혐의 처분을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적인 표현을 쓴 건데 검찰 수사 왜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할 건가? 저는 좀 그건 동의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10분 유보적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나온 건 아닌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한명수 전 총리 건이라든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 건 이런 것들이 좀 상반된 내용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은 또 풀려났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론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식으로든 단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풀려나는 거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요. 일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행처럼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사전에 면담해서 증거 조작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증거의 신빙성이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게 판결의 요지라고 하는데 아마 법조계 전문가분들은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거라 주목해야 된다. 앞으로는 중요한 환영할 만한 법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한명수 재판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적용됐어야 하는데 왜 이게 여기 적용됐는지 모르겠다. 네네.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는 성폭력건은 공소시효가 다 했다 그래서 기소 자체가 안 됐거든요. 예.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다 이마저 다시 재판하라 하니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참 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들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했고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너무 피곤하다. 막 이렇게 갈등이 너무 심한가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저희 보고서는 지금 검찰의 직제, 인사, 징계 사항, 그러니까 인사 관련된 것도 담고 있고요. 예.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 시민이 어떻게 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지 내용 다 담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보였던 법무검찰 간의 갈등, 네. 관계에 대한 평가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무검찰 관계가 지금 굉장히 위태하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네. 과거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던 시절, 네. 그리고 나아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일 때 보지 네. 못했던 갈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탈검찰화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네.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예. 또 한편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입니다. 검찰 개혁에. 근데 검찰은 기득권 수호를 한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외피를 쓰려 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법무부에서 감독기관으로서 검찰 조직을 대하기보다는 무리스럽게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조치들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슬로건을 걸었는데 거역했다. 부하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 권력 대립 이 치달을 때 한탄이 절로 나왔죠. 이게 도대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각각의 갈등이 진영으로 다시 갈등으로 다시 심화되면서 다시 정치적 대립으로 간단 말이죠. 그 과정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동력은 오히려 소진되었고 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될 검찰 개혁 후속 과제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 장관은 떠났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정치권에서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금 직제 내용 두고선 여러 가지 좀 갈등이 또 벌어지는 듯한 모양새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아마 절충했던 것이 두고두고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직접 수사를 사실상 많은 수사 권한을 남겨두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남겨둔 채로 다시 이거를 불필요하게 장관 승인 사항으로 바꾸려 하니 또 반발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거로는 장관 승인 사항으로 한 거는 아마 삭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 1년간 문제만 많고 갈등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일정 정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게 말씀드렸던 법무부를 포함해서 외부기관의 검찰 파견을 그나마 좀 줄였던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성과를 할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공수처 설치도 성과를 할 수는 있을 텐데 네. 이 설치하는 그 과정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또 이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 정말 이번에 너무 저희가 수건처럼 요구했던 바라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 예. 또 조사받는 지검장을 또 차로 모시지를 않나. 또 수사 대상 1호를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먼 또 기소권 대상도 아닌 교육감 선정하지 않나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공수처를 성과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운영되게 작동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도 좀 평가 작업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럼 검찰 보고서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공수처가 출범했으니까 공수처 플러스 검찰 보고서 이렇게 나올까요? 저희 고민은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까지 포함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 할 수 없으니 점진적으로 어떻게 포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그렇군요. 여전히 국민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 보고서인데 남은 임기 동안 현 정부가 좀 이런 검찰 관련해서 해야 될 뭐 일들, 의견들, 방향성들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네. 이 권한이 검찰한테 가는 게 맞냐 경찰한테 가는 게 맞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적절한가 자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누구에게 줘야 합당하냐 이게 질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네.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공직사회의 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 네. 이런 거일 텐데 왜 검찰에게 주는 게 맞냐 경찰에게 주기 맞냐 이런 논란을 거듭할까.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어떻게 시민이 수사에 기소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느냐. 예. 그런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검찰 조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도 그랬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부패 세상이 될 것처럼 오히려 검사만이 수사를 해야 법치가 실현된다.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비친단 말이죠. 네. 이 부분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과잉 수사를 때로 하고 때로 또 가소 수사도 하고 그런 지금 검찰에 대한 역사, 경험에 기반해서 지금 검찰개혁의 요구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는 조직을 분리해서만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 문제는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냐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이제 공수처도 하고 검찰청도 하고 경찰청도 합니다. 예. 그러면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세워서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려면 경찰이 비대해지고 있고 권한이 훨씬 커지고 있고 이번 이용구 전 차관 수사를 보더라도 경찰이 제대로 하나라고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는데 네.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수사의 독립성만 또 강조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경찰 수사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 공수처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 이게 선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검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이 힘을 어디에다가 나눠줬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검찰 보고서 저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참여연대 SNS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받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문재인 정부 4년차 검찰 보고서 참여연대가 발표를 했는데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